금강산 건봉사. 대한불교조 개종 제3교구 본사인 신흥사의 말사이다. 대한민국 영역 중 최북단 지역에 위치한 절이다. 520년에 아도화상이 창건하고 원각사라 하였으며 758년에 발진화상이 중건하고 정신, 양순 등과 연불만일회를 베풀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 연불만일회의 효시가 됩니다. 여기에 신도 1820인이 참여하였는데 그 중에서 120인은 의복을, 1700인은 음식을 마련하여 연불인들을 봉양하였다. 787년에 연불만일회에 참여했던 31인이 아미타불의 가피를 입어서 극락에 왕생하였고 그 뒤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차례로 극락 왕생하였다. 이로써 아미타 도량이 되었다. 1605년에는 사명대사가 일본의 강화사로 갔다가 통도사에서 왜군이 약탈하여 갔던 부처님 치아사리를 되찾아와서 이 절에 봉안한 뒤 1606년에 중건하였다.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이곳에서 승병을 훈련하여 전투에 나갔다. 신라 법흥왕 7년인 520년에 아도가 절을 짓고 원각사라 부른 것이 시초라고 전해지나 이 지역은 당시 고구려의 영토였기 때문에 삼국시대에 건립된 대부분의 사찰에 얽힌 창건 설화처럼 전설로 생각되고 있다. 남북국 시대부터 중건되고 불교 행사가 열린 기록이 있으며 고려 초기에 고려 태조의 스승인 도선이 왕명으로 중수하고 원각사를 중수하고 절의 서쪽에 봉황 모양의 돌이 있다 하여 서봉사라 불렀다. 고려 말기 공민왕 때인 1358년에 나옹이 중창하고 건봉사로 개칭하였다. 조선 세조 때는 원당 소원을 빌기 위한 지정 사찰으로 지정되고 세조가 직접 행차하여 어실각을 건립하도록 한 뒤 조선시대 내내 왕실의 원당으로 계속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받았다. 건봉사 진신사리 도굴사건. 1986년 진신치아 사리가 도굴 절취되는 사건이 일어났다. 대한불교조 개종에는 총무원의 전 재산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직원이 있는데 그는 전국의 사찰 3000여 개소를 뚜루룩 꿰고 있으며 어느 절에 어떤 부처님이 봉안되어 있는지 어느 사찰이 한국전쟁 때 소실되었는지도 훤히 알고 있었다. 그런 그의 꿈에 어느 날 밤 부처님이 현신하셔서 독을 당했다고 하셨다는 것이다. 너무도 생생한 꿈이 이상하여 다음날 강원도 고성의 건봉사를 찾아간 그는 사리탑이 훼손되어 돌뚜껑과 사리암이 주변에 흩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급하게 부재들을 수습하여 상경한 그는 다음 날로 문화재 사범 단속반에 신고하였다. 문화재 사범 단속반은 조계종 총무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서 문화재 매매가 주로 이루어지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 및 장안평 등지에서 그 분야의 고참들에게 소문도 흘리고 알고 있지 않느냐고 은근한 협박도 하면서 관련자 주변을 내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문화재 사범 단속반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50대로 여겨지는 남자 목소리였는데 내용인즉 고성 건봉사에서 독을 절취된 석가모니 진신치아 사리가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사거리 서울대학교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가야파크 호텔에 있고 그 호텔 프런트에 가서 강원도 신흥사 해법스님이 맡겨둔 약을 달라고 하면 물건을 줄 것이라는 것이다. 이 말만을 마치고 전화는 끊겼지만 당시 전화라는 것이 녹음이 되기는커녕 발신자 전화번호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장난 전화로 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 전화를 내려놓자마자 즉시 알려준 곳으로 달려갔다. 1986년 6월 10일 민통선 이북지역에서 출입하기 어려운 건봉사의 도굴꾼 일당이 잠입한다. 민간인 출입금지 지역이지만 관리 또한 어렵다는 허점을 파고든 것이다. 모 대학 건봉사 보건조사 담임을 사칭한 위장 출입증으로 검문소를 지났으나 그 다음부터는 무사통과. 그들은 이틀간 사적조사단 운운 유유자적하면서
제초 작업을 벌이는 척했다. 일당은 12일 금속 탐지기로 문화재의 유무를 확인한 다음 13일 아침 2시간에 걸친 도굴 끝에 치아사리를 훔쳐갔다. 하지만 잘못 가져간 것이다. 6월 하순부터 모든 도굴꾼들의 꿈에 부처님이 나타나 사리를 돌려주라고 꾸짖는 것이다. 일당은 하루도 아니고 며칠간이나 계속된 꿈의 계시에 불안에 떨기 시작했다. 한 달여에 걸친 7월 14일 일당 중 주범 기혁씨는 결국 공범을 시켜서 서울 봉천동 가야파크 호텔로 찾아가 훔쳐간 사리 12과 가운데 8과를 맡겨놓고 달아났다. 그러나 나머지 4과는 공범 중 한 명이 달아나는 바람에 증발되고 말았다. 봉천동의 가야파크 호텔로 가서 시키는 대로 했더니 종업원이 호치키스로 꼼꼼하게 찍어서 3중으로 포장한 누런 꾸러미 하나를 내미는 것이 아닌가. 받는 즉시 손에 땀이 배었다. 하지만 부처님과 동일하게 여겨지는 귀중한 신앙의 대상인 사리를 마음이 급하다고 함부로 열어볼 수는 없었다. 떨리는 마음으로 우선 대한불교조 개종 기획관리부장 스님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리고는 객실로 들어가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모셔놓고 기다렸다. 약 1시간쯤 지나서 총무원에서 스님 3분이 도착하여 함께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 불교의식에 따라 엄숙한 절을 올린 뒤 3중으로 포장된 누런 꾸러미를 열었다. 사리암이었는데 외암은 청동으로 내암은 은제암으로 이루어져 있었고 은제암을 여니 그 안에 또 금제암이 들어 있었다. 후령통을 싸고 있는 명주천을 풀자 수정 후령통 안에 사리가 모셔져 있었다. 조계 종총무원이 소장하고 있는 문헌에 따르면 건봉사의 석가모니 진신치아 사리는 모두 12과라 한다. 신라 자장율사가 가져와 경남 양산 통도사에 모셨던 것을 임진왜란 때 일본 놈들이 약탈해갔고 선조 38년 1605년에 사명대사가 일본에 건너가서 동사리를 환수받은 후 당시 제일 큰 사찰인 강원 고성 건봉사가 안전하다 하여 석가모니 사리탑을 만들어 봉안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호텔 방에서 열어본 사리암 안에는 8과만이 들어있었다. 그때가 오후 3시경이었는데 사리를 보고 있노라니 그 빛깔이 은색으로 변하면서 나의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가 같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사리가 나머지 4과를 찾아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었다. 부처님의 마음이 담긴 물건이어서 그랬을까. 참으로 이상한 경험이었다. 사리를 모시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당시 문화재관리국 사범단속반은 종로구 광화문 미국 대사관 옆에 있는 문화관광부 건물 8층에 있었으며 일단 도굴 절취된 석가모니 사리암과 진신치 아사리 8과에 대해 회수 보고한 뒤 미회수된 사리 4과를 찾기 위해 달아난 범인을 추적할 차례였다. 동사건의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민간인이 출입 금지된 민통선 지역이니만큼 분명 출입자 명단이 있을 것이라 생각되었다. 즉시 신흥사 스님께 전화해서 비밀리에 검문소에서 출입자 명단을 확보해달라고 부탁하여 다음날 출입자 명단을 입수, 살펴본 결과 강릉에 있는 문화재 매매업자 유를 포함한 문화재 전문도 굴범 3명의 신원을 확인하였다. 서울지검 문화재 담당 검사에게 동향보고 후 주변 관련자 대상으로 탐문 수사하고 있던 중 어찌된 영문인지 민간인이 출입 못하는 민통선 안에서 석가모니 진신치 아사리가 도굴 절취되었다고 언론에 크게 공개되고 말았다. 즉시 관련자 신병 확보를 위해 검사 지휘를 받아 수사에 착수, 먼저 관할 지역 군사단을 찾아갔다. 조계종 사람들과 사범 단속반 소속 수사관 2명이 동행했다. 용의자는 고, 류, 황, 이를 포함한 4명으로 모두 이 바닥에서는 한솜씨 하는 면식이 있는 이들이었고 그중 류 씨는 강릉에서 골동품 매매업을 하는 친구였다. 먼저 류 씨를 검거하기 위해 강릉으로 향했는데
주소지에 찾아가 보니 어찌된 영문인가 가게가 없어진 지 한참 됐다는 것이었다. 혹시 이미 도주한 것은 아닌지 걱정스런 마음으로 주변을 수소문한 결과 시내 대형마트 2층으로 가게를 옮겼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차를 건너편에 세워두고 가게로 올라가 보니 유 씨는 없고 부인만 있었다. 부인한테 유 사장을 만나러 왔다고 했더니 잠깐 나갔단다. 20분쯤 기다리자 류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다. 오래간만이라고 하면서 반갑게 악수를 하고 있을 때 길 건너 가게 앞으로 보안대 치프차 2대가 들이닥 치는 것이 보였다. 우리가 차에 류 씨를 태우고 출발했으니 보안대는 간발의 차이로 놓쳤다고 바닥을 쳤을 것이다. 서울로 올라오던 중 유 씨가 집에서 걱정할 테니 전화하게 해달라고 해서 연결해주고 돌아앉아 있었더니 급한 일이 생겨서 서울에 있다고 둘러대는 유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같은 날 오후 6시경 서울 중구 소재 덕수궁 사범 단속반에 도착해서 밤샘 조사를 한 끝에 석가모니 사리탑을 도굴 절취한 일당이 확인되었다. 밤을 새워 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와대에 보고하였다. 동 사건이 매우 중요하고 문화재청 사범 단속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청와대는 서울지검 특수산부와의 공조수사를 지시했다. 관련자를 검거하기 위해 서울지검 특수산부장의 지휘 아래 5개 팀이 편성돼 새벽 4시에 일제히 출발했다. 수사대가 나누어 탄 검은 세단들이 새벽녘의 조용한 거리를 질주하는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마치 영화의 한 장면같이 느껴진다. 대구, 대전, 천안, 청주, 장안평으로 출동해 4명의 범인을 검거하였고 중형인 유 씨 등은 법원에서 10년형을 받았다. 범인 중 이 씨와 류 씨는 매제간이었으니 집안이 어떻게 되었을는지 싶기도 했고 이 사건의 경과와 관련하여 유능한 장교 2명이 옷을 벗게 된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무엇보다도 아쉬운 것은 나머지 사리, 사과의 행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범인들에 의하면 원래 8가밖에 없었다고 한다. 건봉사는 1802년에는 용어성민이 제2회 연불만 1회를 열었으며 1851년에는 벽오 유총이 제3회 연불만 1회를 열었고 1878년 4월 3일에 산불이 일어나서 건물 3183칸이 전소되었는데 다음 해에 대웅전, 어실각, 사성전, 명부전, 범종각, 향로전, 보안원, 낙서암, 백화암, 청년암을 중건했다. 1881년에는 만화 관준이 제4회 연불만 1회를 설치하였고 1906년에는 신학문과 민족교육의 산실인 복명학교도 설립했다. 1908년 제4회 만일회를 회항한 뒤 금암의원이 제5회 연불만 1회를 설하고 옛부터 있던 돌무더기에 소신대에 31인의 부도를 세우는 한편 1921년 인천 포교당과 복림학교를 세웠으며 하남을 청하여 무차선회를 여는 등 우리나라 4대 사찰의 하나요 31본산의 하나로서 명망을 떨쳤던 곳이다. 건봉사는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 8과를 비롯해 보물 1336호로 지정된 능파교와 보물 1337호인 육송정 홍교, 도문화제자료 제35호인 불임문, 사명대사, 기적비, 세존양 아탑비 등 다양한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으며 1982년 지방기념물 제51호로 지정됐다. 신라 때 자장율사가 당나라에서 가져온 석가모니의 치아 사리는 본래 통도사에 있다가 임진왜란 중 강탈당한 바 있었다. 이를 사명대사가 일본에서 돌려받아 건봉사에 봉안하였다.